네, 12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은 정말 이래저래 기대 포인트들, 의미 있는 재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이 두 가지가 핵심 큰 축, 대들보라고 할 수 있고, 그 주변에도 곳곳에 굉장히 재밌는 이슈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파트 2에서는 1년 동안 어떤 이슈들이 어디에 깔려 있는지,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해로 접어들면 1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 이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거의 뭐 90% 이상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고, 전해지는 소식들이 정말 팩트라면 이미 기정사실로서 인식을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전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먼저 승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가 동시에 승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가 일괄적으로 승인이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시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SEC 미팅을 SEC 위원장실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게임 끝난 거 아니냐, 방향성은 일단 세팅이 다 끝난 게 아니냐, 발표 시점만 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1년에 걸쳐서 엄청 많이 올랐던 18,000달러에 자리하고 있던 게 지금 43,000달러까지 올라선 건데, 이와 관련한 이런 급등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것들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였죠. 알게 모르게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색깔 가운데 하나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기존의 레거시 금융 시스템에 통합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 금융 시장에서,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진 거고, 이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도권 안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투명성 또 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조금 안 좋은 의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검은 돈 세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저하게 좀 더 빡세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안정성에도 기여가 될 거고, 특히 주류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가 더 널리 인정받고 채택되게 되는 그런 신호탄,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에 진짜 1월에 승인이 된다라면 그 다음 딱 관심 타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1월에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5월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중심이 쏠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솔라나를 비롯해서 여러 암호화폐 현물 ETF의 등장 가능성,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힐 겁니다. 그런데 얼추 타임테이블이 알트 시즌이 도래했거나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될 어떤 그런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강세장의 국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올해 4분기에 진행이 되려고 했던 건데 워낙 복잡하고 대형 업그레이드여가지고 개발자들이 내년 2월에 메인넷에 적용시키기로 지금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 EIP4844 이더리움 레이어 2 수수료를 절감하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보안 개선 이슈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대규모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큰 업그레이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IP4844가 제대로 구현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것은 이더리움 전체의 확장성이 엄청 더 강력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강력한 호재거리가 될 수 있다.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시세가 그 전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더리움 덴큰 하드포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감을 더 선명하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4년 3월에는 어쩌면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진 않는데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연준이 내년 첫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 시기로 지금 지목을 한 게 내년 3월이에요.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물론 금리를 두세 번 인하를 하더라도 여전히 4%대 고금리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더 오래 장기간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대단한 호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랫동안 1년 반 넘게 긴축 기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나름 시장에는 긍정적인 재료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만큼 투자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위험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 하지만 그 시기 예측이 어렵다.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빨리 뭐 이렇게 지금 3월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장 뭐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내년 3분기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한다. 뭐 이런 발표를 지금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언제쯤 이뤄지는 거는 이뤄져야 이제 단행이 돼야지 이뤄졌구나 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3월은 사실 약간 희망으로 성격이 좀 있긴 하죠. 3월까지 해봤자 지금 벌써 이제 1, 2, 3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월까지 과연 그 데이터들이 2%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를 향한 어떤 확신을 연준에게 줄 것인가 이건 조금 글쎄 퀘스천 마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어쨌든 3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상당히 크게 지금 자리하고 있다.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제 정말 한 석 달, 넉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계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희소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고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공급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이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으로도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슈. 특히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 보상의 어떤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이슈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이른바 반감기 랠리가 본격화될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지금 바짝 아주 강력하게 시장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4년 5월, 이제 5월이 되면 리플 소송 1심 재판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될 거예요. 지금 4월 20일 이후에 재판이 개시가 될 거기 때문에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양측이 막 서로 주고받는 공방, 이런 이슈들이 또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1심 재판 판결 결과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있어서도 초미의 관심사이고 첫 번째로 미국에서 규제 명확성을 갖게 된 종목이 XRP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약식 재판의 판결대로 다시 말해서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고 2차 시장을 통해서 판매된 물량은 투자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증권이다. 요 정도로만 정식 재판, 1심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확정만 돼도 이건 사실상 리플의 승소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이 법률심이고 3심이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 3심 대법원이 법률심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1심만 사실심, 2심과 3심은 법률심. 그러니까 1심의 결과, 이 판례가 어마어마한 의미 부여가 상대적으로 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 결과가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리플 측의 우호적인 결과로만 나와준다라면 리플 소송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겁니다. 다만 물론 형식적으로는 리플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1심 소송 판결의 결과가 갖는 의미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에 이제 판결까지 나올 거니까 그런 시기를 내년에 좀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최근에 XRP가 조금 살짝 움직여주곤 있지만 좀 아쉽죠. 예, 아마 글로벌 XRP 홀더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다만 대부분의 또 홀더들은 XRP로 단타 치는 거 아니니까 중장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물리신 분들 뭣도 모르고 리플 좋다고 매수했다가 물리신 분들 그리고 나서 대응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평단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꾸준히 대응만 하셨어도 평단이 얼추 이제 거의 비슷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펀더멘털도 확실하고 비전적으로도 훌륭하고 첫 번째 규제 명확성 이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은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6월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미카 법안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올해 6월에 발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투명성, 공시, 인가, 감독, 규제 이런 암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굉장히 디테일한 규제 법안이 지금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유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기가 넘칠 수 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똥볼을 차고 있는 와중에 유럽에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6월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6월과 8월 사이 아마 내년 중순쯤이 될 것 같아요. 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6월과 8월 사이에는 트위터, 이 X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결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굉장히 큰 이슈죠. 정확한 시점은 아직 이렇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머스크가 내년 중반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자체 X 플랫폼의 코인은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떤 암호화폐 결제가 지원될 것인가? 지금 시장에선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건 도치 코인이죠. 그래서 도치 홀더분들, 특히 이제 도치 가지고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그런 변화, 전폭적인 변화, 그런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홀더분들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도치뿐만이 아니고 몇 개가 더 플러스가 될 텐데 궁금하죠.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소리를 할지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강세장 분위기가 좀 완연해질 건데 그때쯤 해서 이제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가진 기업들 테슬라, 엑스 플랫폼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지원과 관련해서 도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놓고 봐도 내년 한 중순쯤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미국에서는 미국 대선 이슈가 있죠. 11월에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 다수 여럿이 포진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만약에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당선이 되거나 친화적인 인물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준다라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적 스탠스가 지금 현재 상황과는 완전 정반대로 방향성을 틀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공약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이 이슈가 주목받는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사실상 다음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돼버렸어요. 예.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케네디 3자 대결을 어, 최근에 여론조사를 벌여봤더니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6%, 케네디가 그런데 22%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얼추 비슷해요. 얼추 비슷하게 지금 퀴니피악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서베이를 한 건데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무당파에서 케네디에 대한 지지율이 36%. 지금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누구를 향해서 견제구를 던지느냐가 미국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특히 지금 공화당 진영에서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뭐 SEC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선 후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재미있는 어떤 양상이 벌어지게 될 것 같고 최근 조사 보니까 바이든이 아예 트럼프한테 크게 밀리고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뭔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대선 전국이 펼쳐질 가능성 사실 아직도 이제 트럼프 바이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올드하고 좀 진부하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책 스탠스가 완전하게 지금과 정반대 방향을 틀면서 친화적인 스탠스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내년 11월 대선 결과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12월에는 암호화폐 회계보고 공정가치 방식이 변경됐다라는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 짚어봤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재무보고 자산 이
재무보고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시작 지점이 내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년 12월부터는 굉장히 재밌는 또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틀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재밌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기관들의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재무제표에도 지금까지는 수익만 반영하고 손실은 반영할 수가 없었는데 재무제표에 아예 손익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회계 기준이 공정가치, 공정한 가치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지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이거 뭘까? 이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백업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와 맞물려서 이렇게까지 지금 등장을 해주니까 이미 판은 다 짜여졌구나. 예, 설정이 됐구나.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꼭 기분 탓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고 긴장되게 만들지 그걸 짚어봤는데 그만큼 내년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잘 활용하시면서 내년 한 해 투자 전략 준비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